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갑자기 다리가 붓고 통증이 생기는데 피곤해서 그런 줄 아신 적, 또는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데 나이 탓이라고 넘기신 적, 이런 경험이 한두 번쯤은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혈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전은 피가 덩어리져서 혈관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혈전이라도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에 생기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이 되고, 폐혈관에 생기면 폐색전증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오늘은 심장과 혈관 질환을 오랫동안 진료해온 한 의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혈전에 대해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60대 남성이셨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셨는데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넘게 앉아 있었지요. 처음에는 다리가 조금 붓고 무겁다는 느낌만 있어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꽉 막히는 듯 답답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가셨는데 폐색전증이었습니다. 피가 굳어서 폐혈관을 막아 버린 거죠.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7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평소 관절염이 심해서 걷는 게 불편하셨고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종아리가 붓고 아팠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다리에 붉은 자국이 생기고 열감까지 느껴져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깊은 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다리 정맥 속에 큰 혈전이 생겨 있었고 이게 언제든지 떨어져서 폐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 역시 치료가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50대 남성이었는데 택배 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운전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운동은 거의 못하셨고 흡연도 오래 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족이 급히 응급실로 모셔왔는데 뇌혈전으로 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끊겨버린 거죠.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후유증은 막았지만 한동안 언어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혈전은 조용히 생기다가 어느 순간 돌발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은 너무나 큽니다. 혈전이 왜 생길까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혈액이 끈적해지는 경우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거나 탈수가 생기면 피가 걸쭉해집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면 혈액 속 지방이나 당이 많아져 더 끈적해집니다. 둘째는 혈류가 정체되는 경우입니다. 즉, 피가 잘 돌지 않는 상황이죠.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병으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할 때 또는 다리에 정맥류가 있을 때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합니다. 그럼 그곳에 피가 고이면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셋째는 혈관벽이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혈관에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에 혈소판이 몰리면서 피가 굳습니다. 흡연, 고혈압, 고혈당이 모두 혈관을 손상시키는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물리면 혈전은 금방 생깁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혈전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혈전 발생 확률이 1.5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또 떠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는데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지내셨는데 하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아침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피부가 붉게 변하고 다리가 딱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급성 혈전증이었습니다. 술로 인한 탈수, 흡연, 운동 부족이 겹쳐서 갑자기 혈전이 생긴 겁니다.
이분은 제때 치료받지 않았다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80대 어르신은 대퇴부 혈관에 큰 혈전이 생겨 다리가 시퍼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이 급히 모시고 왔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혈전 제거 시술을 해서 다행히 다리는 살렸지만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혈전의 무서운 점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는 다리가 붓는 증상에서 시작해 심각하게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환자 사례들을 기억하시죠? 사실 혈전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젊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전은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기억나는 환자분은 3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젊은 나이라 혈전은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무직이었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혈전이 깊은 정맥을 막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얼마든지 혈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 한 분은 6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오랫동안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약을 잘 드셨지만 한동안 관리를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지럽고 한쪽 팔이 저려 왔습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떨어진 줄 알고 당분을 드셨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뇌혈전으로 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이처럼 만성질환이 있으면 혈전의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버스 기사분이었습니다. 70대이셨는데 하루에 12시간 넘게 운전을 하셨습니다. 잠깐씩 쉬어도 다리를 펴고 걷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다리에 심한 혈전이 생겨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직업병 같은 경우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혈전의 초기 신호를 알고 계실까요? 가장 흔한 것은 다리의 붓기와 통증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꼭 의심해야 합니다. 또 다리가 붉게 변하거나 열이 나는 경우도 혈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 이유 없는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경우도 폐색전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뇌혈전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혈전이 생기는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생활습관과 질환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 변화나 피임약 복용도 혈전 위험일제 위험을 높입니다.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도 혈전이 잘 생깁니다. 또 암 환자들도 혈전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암 자체가 혈액의 성질을 바꾸기도 하고 항암 치료 과정에서도 혈전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의 약 20%가 치료 과정 중 혈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췌장암이나 폐암 환자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장시간 비행을 하는 사람들, 이른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혈전 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4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혈전은 또 계절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날씨가 더울 때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쉽게 끈적해져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겨울에도 위험합니다.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관벽에 손상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 모두 혈전에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혈전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괜찮은 걸까요? 그건 유전적 요인과 개인의 체질 차이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혈액 응고가 잘 되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큰 병이 없더라도 갑자기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혈전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가 있었다면 본인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한 50대 여성 환자분은 특별히 나쁜 생활 습관이 없었는데도 혈전이 자주 생겼습니다. 검사해보니 선천적으로 혈액 응고인자가 과다한 체질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전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생활 습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지 않고 금연을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이 기본적인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혈전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혈전의 여러 원인과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혈전이 실제로 어떤 질환과 연결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전이 가장 흔히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뇌혈관입니다. 뇌의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그 중에서도 허혈성 뇌졸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은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 2위입니다. 특히 허혈성 뇌졸중은 전체 뇌졸중의 70%를 차지합니다. 즉, 대부분이 혈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500만 명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혈전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장에 생기는 혈전도 무섭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심근경색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절반 이상이 사망합니다. 국내 통계로도 심근경색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역시 혈전이 큰 원인입니다. 폐에 생기는 혈전, 즉 폐색전증도 치명적입니다.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사망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자료에 따르면 폐색전증 환자의 30%는 첫 증상에서 몇 시간 안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혈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지정맥 혈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리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바로 폐색전증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 붓기와 통증이 생기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로 넘겼다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전은 또 다른 질환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심방에 피가 고이고 거기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 혈전이 떨어져서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됩니다.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는 일반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5배 높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에게는 한근고제를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만과 혈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비만하면 혈액 속에 염증 물질이 늘어나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그래서 혈전이 쉽게 생깁니다. 한 연구에서는 비만 환자가 정상 체중 환자보다 혈전 발생률이 2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흡연도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타르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소판이 쉽게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배, 뇌졸중 위험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흡연이야말로 혈전을 가장 빨리 만드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수도 큰 원인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진해지고 끈적해집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여름철에는 혈전 환자가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겨울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면서 혈전 위험이 커집니다. 제가 만난 한 50대 남성 환자는 겨울 아침에 눈을 치우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이 왔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고 이미 있던 작은 혈전이 혈관을 막아 버린 겁니다. 이처럼 기온 변화도 혈전의 중요한 촉발 요인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혈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동맥혈전이고 다른 하나는 정맥혈전입니다. 동맥혈전은 주로 혈소판이 뭉쳐서 생깁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맥혈전은 주로 혈액 응고인자가 작용해서 피가 굳어 생깁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치료 약물도 다르고 예방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세계혈전학회에서는 매년 10월 13일을 세계혈전의 날로 정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혈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혈전 관련 질환으로 매년 약 1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암이나 전염병 못지않게 무서운 질환이 바로 혈전입니다. 앞에서 혈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혈전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혈전은 알고 보면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으려면 하루에 최소 1리터 반, 보통은 2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더 자주 마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도 난방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져서 몸속 수분이 줄어듭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혈전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는 움직임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다리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끝으로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정맥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특히 장거리 버스나 비행기를 탈 때는 반드시 다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전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금연만으로도 혈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금연 후에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증상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혈전을 촉진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혈액 속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이 커집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혈전을 막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혈전 위험이 더 커집니다. 배둘레가 늘어나면 혈관도 함께 위험해진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섯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혈전을 예방하려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전 생성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기름지고 튀긴 음식, 가공식품, 단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적당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 순환을 돕고 혈액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셔도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권하는 하루, 루틴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밤새 탈수된 몸을 깨워주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하루에 3번은 1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해보세요.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혈전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셋째, 식사할 때는 반드시 채소를 먼저 드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액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넷째, 오후에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말고 틈틈이 다리를 움직이세요. 까치발 운동, 발목 돌리기, 무릎 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다리를 마사지하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루 동안 쌓인 피로도 풀립니다. 이 5가지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혈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렵지 않은 습관이지만 실천하면 정말 효과가 큽니다. 이제는 혈전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15가지로 뽑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전은 꼭 나이가 들어야 생기나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지지만 젊은 사람도 생활 습관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부족, 흡연, 탈수가 겹치면 30대, 40대에서도 혈전이 생깁니다. 둘째, 다리가 자주 붓는데 이게 혈전일까요? 다리 붓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일 수도 있지만 심장이나 신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유난히 붓고 아프면 혈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물을 많이 마시면 정말 혈전이 예방되나요? 그렇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잘 생깁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넷째, 운동을 얼마나 해야 혈전 예방이 되나요?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커피나 차로 수분을 보충해도 될까요?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중심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혈전이 생기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작은 혈전은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해결됩니다. 하지만 큰 혈전이나 위험한 부위에 생긴 혈전은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혈전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시적인 요인으로 생긴 혈전은 몇 달 약을 먹고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방세동 같은 원인이 있는 경우는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여덟째, 혈전약을 먹으면 피가 많이 난다는데 괜찮을까요? 한근고제는 피가 잘 안 먹게 만드는 약이라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하고 출혈이 심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아홉째, 음식으로 혈전을 녹일 수 있나요? 음식으로 이미 생긴 혈전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소, 과일, 등푸른 생선 같은 음식은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력 운동은 혈관과 근육을 튼튼하게 합니다. 본인 체력에 맞게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째, 다리 정맥류가 있으면 무조건 혈전이 생기나요? 정맥류가 있다고 모두 혈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류가 정체되기 때문에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12째, 장시간 비행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행 중에는 한두 시간마다 일어나서 걷고 다리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알코올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 스타킹도 도움이 됩니다. 13째, 술은 혈전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소량의 술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과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음은 탈수를 만들고 혈액을 끈적하게 하며 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따라서 혈전을 생각한다면 술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14째, 잠자는 자세가 혈전과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다리를 꼬거나 압박하면 혈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뻗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15째, 혈전이 무섭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흔한가요? 네, 생각보다 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뇌졸중, 심근경색, 폐색전증 같은 혈전 질환은 매년 수십만 명이 겪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늘면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감정 몰입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만 하셨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퇴직 후 아내와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뇌졸중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버린 겁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을 조금만 더 챙겼더라면 손주들하고 마음껏 놀아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례는 혈전이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틈틈이 움직이고 금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본 영상은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